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유명규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해 큰 관심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 임직원과 평택시 청소년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봉산 청소년 문현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갑지숙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기실 김태진 실장입니다. 보고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민 일상 회복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전면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에서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한 경기도지사로부터 청소년 유공부창을 받았습니다.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청소년 동아리 자원봉사 활동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운영 성과입니다. 2022년 재단 총 이용 인원은 18만 3,155명으로 2021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재단 운영, 안전 및 고유사업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출연금이 총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단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여가 시설 운영입니다. 불악산 산림체험장은 노프크소의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164%를 증가하여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하여 총 8,613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올 1월 29일에 운영을 마친 눈썰 매장은 총 22,077명이 이용하여 평택시 대표 겨울 여가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 안전입니다. 청소년 안전은 강조할수록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를 청소년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1월에 완공되어 지난 2월 2일에 개관하였고 청소년 문화센터 지하층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 올해 8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1번 청소년 참여 권리 증진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입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와 청소년 정책 토론회의 성공적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에 앞장섰고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번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환경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시설별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지역사회 자원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 특성화 사업으로 창의융합 로봇 제작, 초등 코딩 및 청탁금토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번 사회적 배려 청소년 사업 확대입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꿈 공모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운영하였고 도곡초등학교 다문화반 대상 원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청소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직업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관 직업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개선 보완점입니다. 청소년 및 시민의 일상회복으로 생활권 시설 운영 시간 확대 요구에 따라 청소년 문화센터와 문화의 집 3개소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운영되는 평일 야간 시간대를 확대하고 일요일 개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봉산 청소년 여가시설 노후화의 개선입니다. 2022년 수영장과 눈썰매장 운영 중 탈의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아 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과 관리실 공사, 물품 보관함, 샤워실 등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현재 서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 안중읍 사무소 3층 내에 임시 이전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강좌 및 활동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고 전략 과제로는 청소년 성장 체계와 복지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친화적 정책 개발 및 지원, 청소년 활동 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사회적 가치 실현, 조직 운영 체계 고도화, 상호 존중 조직 문화의 조성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기획실 및 시설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영기획실입니다. 2023년도 재단 경영기획실에서는 신정부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 사회 요구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경영 전략을 학술 연구 용역과 더불어 정책 부서의 실질적인 수행 기관 기능 등을 연구와 함께 아울러 평택시 청소년 활동 전문 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그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평택시 청소년 활동 지원 계획과 수립, 성, 폭력, 흡연, 과몰입 등 소위 문제적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선도적인 평택형 청소년 사업 등 정책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임직원의 직무 소명과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화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직원 선진지 견학과 재단 이사진 연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023년도 산하 청소년 시설의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업 및 활동 정보 확산 등 평택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홍보 강화를 위한 전기관 통합, 산하 시설 현황 및 사업 내용과 활동 정보들을 포괄할 홍보 팜플렛 등을 발행하겠으며 청소년 재단 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고도화하고 청소년 활동의 공공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전체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교류를 위한 지도자 대회를 추진하여 재단과 더불어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청소년 분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평택시 청소년 진로개발, 자기도전, 효, 국제교류 등 10개 분야 우수 청소년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및 격려하는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재단의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을 위해 임직원 대상 지속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으며 외부 전문가의 재단 경영 진단 등 연구 용역의 추진을 통해 재단 경영과 행정 체계를 컨설팅 받고 경영, 사회적 가치 등의 실질적 목표와 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재단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 사업을 재단 임직원과 청소년이 함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관의 조직체계 정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산하기관 운영 등 안정화를 통해 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결혼 대비 적극적인 신규 인력 채용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업무형 전산 시스템 유지 및 기능 확대, 신규 인력의 사무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인재 개발 및 조직 운영의 기반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산하시설 개선 및 사업성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 5억 6,700
88만 2천 원의 시설 보강 사업 예산 투자로 시민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3억 700만 원의 레이저 서바이벌 장비를 무봉산 선원에 조성하여 다변화된 사회, 차별화된 신규 프로그램 개설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설의 안정적 기반의 발전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화합과 상호 협력적 조직체로서의 조직 문화 개선 및 변화의 기반을 놓고 재단의 발전과 성숙한 기관의 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및 각종 문화활동,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 동기와 직무 수행 간 활력에 대한 소진을 적극 예방하고 조직 내 및 재단 내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전년도 재단의 인권 경영 지침 제정에 따른 실질적 조치를 위한 내부 인권실무위원회, 외부 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인권경영평가의 추진으로 재단 경영 및 사업 추진 간 인권 리스트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악산 산림체험장은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택시민 여가 선용 충족 및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노프 코스와 시설의 특성화를 활용한 산림 레포츠 체험을 활성화하여 트리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겠으며 오리엔테링 활동을 변형, 확장하여 시설 현황에 적용되는 청소년 자아역량 함양 및 테마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단체 대상 학급별 테마 학습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자와 지도자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 유지 보수 및 신규 안전 장비를 구매 조성하여 시설의 안정성 상향 및 안전 문제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무봉산 청소년 수련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처장님? 네. 저에게 이제 사전에 그 자료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하면 저희가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셨으니까 중요 사업 위주로 해서 예.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제출하신 책자보다. 알겠습니다. 예, 중요도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보고해 준비를 주십시오. 했는데 또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럴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그럼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청소년 재단 SNS 등을 좀 더 홍보 강화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청소년 소통을 강화해 나갔고 또 청소년들의 종합 정보 시스템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와 또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활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야간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용역이 이제 실시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의견 수렴과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평택시 앞으로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 재단을 컨설팅을 받아서 재단이 좀 어떻게 더 활력 넘치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제 여가부 국가 사업인데 이제 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사교육비라든가 부모들의 또 아이들의 이 안전 문제라든가 방과 후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부 안중 이런 데서는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 이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관련한 그런 스마트 팜 운영에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이런 산업이라든가 또 우리 평택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스마트 농장이라는 이런 방문들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관심, 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이라든가 또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또 스포츠 활동, 그다음에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을 TF팀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방향을 좀 구축하고 해서 집행부와 협의하고 또 의회에게 보고 말씀드려가면서 재단을 좀 더 활력 넘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고 또 와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설명 들으면서 그 청소년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스마트 농업 굉장히 지금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의 집에서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죠. 안중하고 네. 이 북부에서 하는데요. 네, 농업에 관한 어떤 그런 이런 관심보다는 이 스마트 운영 기기라든가 그걸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 코딩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녹아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는 저희 평택에서 네네.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스마트 농업을 진로로 연결한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독특합니다. 이제 환경이라든가 네네. 아이들이 이제 그걸 키우면서의 정서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네. 이런 네. 거에 이제 주안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나 이거는 저긴데 진로로 네. 아니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죠? 아이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또 정서상의 어떤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저희가 그 스마트팜을 하는 지금 궁극적인 목적 사무처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희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이 작물들의 생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체험을 좀 몸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야 센터장님들 고생 많으셔가지고 우리 2020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무봉산 수련원도 종합평가 최우수시설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문화센터도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받으시고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불악산 산림체험장 거기에 지금 트리 클라이밍 그 시설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체험. 예. 지금 작년에 보니까 8,050명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고 했는데 요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로프 코스를 통해서는 6,700명이 이제 체험을 했고요. 이제 트리 클라이밍도 이제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저희 작년에 이제 맵시라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대 안의 블루라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트리 클라이밍은 이제 산림 체험장에 오셔서 이제 체험 코스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나무를 오를 수 있게끔 그 장비를 저희가 안전 장비를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1차, 2차에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총 230명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모집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 한 230명 정도가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그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이런 트리 클라이밍을 해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가서 뭐 거기서 뭐 숙박 뭐라 그럴까 그거 거기서 뭐 야영도 하고 뭐 그런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좀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그 공원과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개선도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7페이지 이건 그 미래성장 진로 캠프 해가지고 1억 3천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미래성장 진로 캠프는 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진로 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좀 선택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하는 1억 3천짜리 사업입니다. 예. 이게 중일 학생들 대상으로. 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예, 작년에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더 늘어서 한 28개교 한 8,000명 정도 되고 8,000명 있습니다. 정도 참여.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해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1학년 때 그 진로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만족도 면에서 한 8, 90점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일 학생들도 그 진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가요? 예. 요즘 예, 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진 것 빨라졌습니다. 같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중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 여기 보면 기타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기타는 어떤 비용 예산 그 뭐랄까 예, 기타는 저희 자체 재원이라고 보시면 자체 재원을 예. 기타로 표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 이렇게 수입이 발생해서 그리고 시비는 이제 이거 출연금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그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해가지고 1,300명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에서 한 2,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권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청소년 40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뭐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한 4가지 분야로 지금 현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매체 속의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권, 그다음에 청소년 장애인 인권, 그리고 평화 감수성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12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40회 한 1,113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하고 그리고 노무 상담하고 그다음에 인권 관련한 토크 콘서트 이렇게 3가지 분야의 사업으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에 한 2,370명 정도, 83회 정도 저희가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 상담은 한 2회 정도 했는데요. 아이들 그 관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1회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노동인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달에 연인원 한 180명 정도 해서 노동 인권 강연이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는 관내에 있는 노무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그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이권 관련한 연극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부 강사를 초빙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네, 일단 프로그램이네요. 청소년 인권 사업하고 노동 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외부 강사를 미리 저희가 선발을 좀 해가지고 1년 동안 각 학교나 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 강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이렇게 네. 하는 이게 좀 노동인권보호지원사 같은 경우 도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그 지금 그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노동 네,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그거에 뭐 예, 관련되어서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세워진 세워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노동인권 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청소년 자치조직연합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조직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13, 14번에. 청소년 자치조직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요, 관내에 있는 청소년 그 동아리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동아리 한 20여 팀 정도가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함께 활동 같은 걸 공유를 하고 또 함께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드린 대로 한 자치조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동아리까지 17개 팀에 한 2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청소년 자치조직 운영은 이게 자체 여기서 재원이 뭐 생기나 보죠? 저희가 이게 청소년 6,500 문화센터에서 그 지원하는 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이건 자체 사업.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대상이 뭐 20팀에 400명이고 17팀에 250명 이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그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이제 새로 신규로 하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인가? 예. 이게 지금 청소년 재단에서 지금 대상이 40명? 네. 초등 20명, 중등 20명인데요. 저희가 2012년까지 방과후 아카데미가 문화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중지되었던 건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사업 올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네, 하시는 위탁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거 이용을 좀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 주변 예, 좀 인원도 적고.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남부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평택시에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동네별로 거점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남부협의회 뭐 회장님이나 한번 상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센터하고 좀 약간 대별해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다양한 어떻게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 센터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지금 그 저희 그 학교 밖 청소년하고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뭐 그런 파악은 잘 다 되고 있습니까? 그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희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100%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 이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려도 이제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또 청소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부하는 경우도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네.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지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27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나온 친구들은 한 4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저희하고 접촉이 되는데 한 50% 정도는 접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50% 정도만 참여하고 그럼 네. 나머지 50%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데이터상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저희가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하고 접촉할 인원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꿈공모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튼 80만 원 정도를 연애에 자발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할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마도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개인이나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회적 배려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좀 많은 좀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저희 재단의 TF팀을 꾸려서 예,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예. 또 앞으로 이 우리 시가 발전하고 하면서 또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의원님 주신 그런 활동들을 체계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윗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6페이지에 ESG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라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 내용이 소외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게 ESG 가치 기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안전지킴이에 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하는 걸까요? 이 ESG라는 것이 이 내용하고 어떤 연관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ESG는 이제 환경과 또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가버넌스 이런 특별한 개념이 지금 아주 핫한 개념이고 또 지금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좀 노력이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재단은 어쨌든 안전한 거에 대해서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사회적 가치, 청소년들은 활동을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저희 재단의 사회적 가치로 보고 그 활동을 기획하고 이렇게 실행해 보려고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다. 네, 이렇게 네, 환경 생각- 분야, 제가 아는 환경은 이제 탄소 중립 관련 네네네. 그리고 사회 예, 사회 가치, 이제 저희 예. 재단의 가치를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예, 투명성 지배구조, 구조. 예, 이사회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걸 또 청소년을 좀 청소년 이사를 좀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그 지금 기획을 해서 선포하고 이제 실행하고 이런 준비를 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42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해서 ESG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네, 윤리 인권, 환경에 대한 지역 사회 봉사 지원 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칭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연결을 어찌 지으면 이게 연결이 잘 매끄럽게 가는 걸까요? 이게 안전, 환경은 이제 우리 활동할 때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뭐 머그컵을 가져와라. 우리 수련 활동 올 때 또 강의를 들어올 때 문화강좌 할 때 머그컵을 가져와서 우리가 좀 이런 쓰레기라든가 종이값 한 장이라도 좀 아끼자.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평가하고 시도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는 우리 재단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사업 계획에 넣어서 그걸 평가하고 또 그 여기 지금 42페이지에 소외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그 내용이 전혀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ESG 가치 기반 이 내용과 이 돌봄과 학습봉사 건전 게임 뭐 이런 자기 통제력 강화 활동 등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갖고요. 제가 이해를 잘 예.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쭉 적어 오셨을까? 이게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가. 예. 보니까 문화의 집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표시를 해놨다가 스마트 농업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 팜 사업이 현재 지금 포승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모르시는 아니, 것 없는 걸로 제가 없는 알고 것이지요. 여기 안중문화의 집에서 올라와 이제 있길래 혹시 그 연계가 농장을 되나? 이제 갑을 견학 그 사업 회기 중에 몇 회기 중에 이제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 아닌 사업. 네, 저희가 이제 의원님 이제 저희가 이제 교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네. 그 말씀드렸던 그 농장도 이제 견학 방문을 하고요. 안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스마트팜 그 재배하는 기계를 네. 구입을 해서요. 그 12명에 대해서 총 5회기 정도, 15회기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점차 좀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농복합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온 부모님들에게는 환상일 수도 있으나 아직은 이 평택에 왔을 때 적잖은 실망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사실 왔을 때 이게 어딜 봐서 도농복합 지역이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혹은 미래 농업에 대한 기대 네, 이런 미래 것들도 농업. 있고 어떤 힐링적인 부분에 대한 농업 또 기대를 하고 왔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치유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 이 역시 이제 48페이지 사업 설명서만 이 계획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에도 지금 메인 타이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사회적 가치를 넣으셨는데 내용이 안전한 생활과 스마트팜으로 되어 있고 또 재난 안전과 대처 방법 이렇게 막 뭔가 정리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 이걸 읽고 있으면 더 머리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뭔가 좋은 내용이긴 하나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중복된 페이지들도 많고 이래갖고요. 조금 각 우리 문화의 집 별로 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중복된 아이들이 계속 수혜를 받고 있죠.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중복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신규 아이들이 이제 육성이 돼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전에 저희 행감대였나요? 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이거 대안이 혹시 나왔나요? 더 넓은 범위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우선은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성을 좀 가지고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연차별로 뭐 1개년,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68명 정도 활동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0명 정도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신규로 저희가 또 할 예정인데 뭐 실제적으로 연마다 이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요청에 따라 요구에 따라서 남아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를 또 단원을 또 모집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운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모르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 교실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배짱이 수업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기초적인 어떤 교육들을 악보 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에 부분적으로 같이 또 참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단위보다는 좀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는 남겨두고 3분의 1 정도는 신입단원들을 모집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오케스트라 운영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항상 응원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공연을 봐도 감동적이기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이 아이들을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과정에 이런 씨앗을 뿌려놓기 위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차관을 중점을 잘 두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아이들도 기회를 얻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나는 더 앞으로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자발적으로 혹은 부모님들도 나는 우리 아이가 이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졸업을 하는 단계가 되고 다시 새로운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육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꾸준히 해서 이걸 엘리트로 우리가 가자라고 지금 착안하신 게 아니라면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여기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6페이지에 서부 지역 소외 청소년 건강 성장 프로젝트 후커요 운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문구만 봤을 때는 영양 보조 지급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커요라고 하길래 서부 지역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뭔가 영양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가라고 고민을 잠깐 했다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농구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 그 다문화 청소년들이나 소외 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그 안중문화의 집에서 농구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응용 기술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이런 어떤 인프라 때문에 소외계층 우선으로 항상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어떤 방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확산되어서 골고루 아이들이 많은 것을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후커요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를 딱 생각해서 저는 꿈의 구단을 생각을 했거든요. 농구뿐만이 아니라 야구, 축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물론 지금 저희가 이제 장소의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그런데 아이들이 뭐 탁구가 될 수도 있고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쉽게 이제 할 수 없는 운동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하게 해줘야 저희가 지금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봤을 때 지덕체 또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여기 업무 계획에 쓰여져 있었는데 그럼 체육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거든요. 의외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공을 접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고 악기를 접했을 때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년 우리 재단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진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런 기관하고의 그 대면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뭐 사회적 배려 계층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전체로 또 이제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기관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제 또 12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민간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 직업 체험은요. 지금 현재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래서 직업 체험을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또 안심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는 데 목적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분기,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매 분기마다 한 30명씩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그 선발한 인원들을 또 청소년 기관 단체들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하는 인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다 아이들이 1명씩 2명씩 가 있고요. 저희 문화센터에도 와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한 9개 정도 가 있었고 또 청소년 카페 모모에도 이제 1명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 청소년 유관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심 아르바이트비를 좀 제공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근데 이제 복지 쪽이네요. 사회복지시설 쪽. 그 청소년 단체들이 많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집, 그리고 뭐 카페 모모, 그다음에 저희 문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아이들을 좀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저는 또 네. 행정 쪽으로도 가 있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서 의회도 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연결이라라고 한다면 조금 더 채널을 넓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참 좋은 아이디어 시청이라든지 같습니다. 예, 네. 행정기관들 혹은 뭐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해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함께 해주셔갖고요. 저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내용으로 중복된 내용이 아니라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쉽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